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는 현재 광양항을 통한 포괄적 개념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이달 안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야드와 장비 부문으로 나누어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만의 특징적인 기능은 부두의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과 실증이 가능한 시험 검증 영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내선석에 국내 첫 한국형 스마트 항만 구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처럼 항만 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장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은 이미 2021년 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20대 국정 과제와 지방시대 지역 과제에 선정됐고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된 7,3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같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한 첫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2개 선석, 29년까지 4개 선석에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기반 시설과 자동 하역 장비로 나누어 발주합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일괄 입찰 방식으로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팅이 되면 위에 이제 실질적인 장비가 들어옵니다. 우리 컨테이너 크레인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야적장에 있는 장비가 들어오고. 정부는 이렇게 광양항에서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 기반을 다지고 핵심 장비인 무인 이송 장비의 부품 국산화율을 50% 이상 끌어올려 국내 주요 항만에 확대 보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끝나고 이제 확대 보급되고 그런다면 이제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두 안에 사람이 없는 부두,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율로 운행하는 그런 부두를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양항은 이번 자동화 부두 구축 사업을 통해 자동화와 지능화를 접목한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 생산성과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벼 경영 안정 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13만 8천여 농가이며 평균 지급 단가는 헥타르당 66만 원입니다. 벼 경영 안정 대책비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공익직불금과 농업인 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최근 11년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은 영어 과목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전년도 수능 시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국어 표준 점수 평균은 93.3, 수학 93.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3.2%로 서울의 10.1보다 크게 뒤졌고 80점 이상인 2등급 이상 비율도 14.2%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11년간 전남 학생들의 수능 등급 하락이 국어의 경우 50%, 수학도 52%에 달한다며 학력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사망한 뒤 방치된 사건을 두고 지자체의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쓸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50대 지적장애 조카를 돌보다 지난 5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여성 강모 씨. 시신이 부패했을 정도로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 일주일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부와 차단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씩이나 다 몰랐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한 번도 없어요. 조카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평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난달 해당 지원사가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체 인력을 구해주기로 했으나 강 씨가 이를 원치 않으면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강 씨는 지난달 20일 이후 지원센터와 보름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자체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순천시는 지역 내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돌봄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센터에 경고 조치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마을 이통장과 함께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돌봄 종사자의 보고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웃마저 모르는 쓸쓸한 죽음. 고령화의 1인 가구가 느는 추세에서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의 인식 개선도 중요해졌습니다. 비록 가족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는지 여부를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할 수가 있는데 함께 사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저는 만드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위기가구의 안부를 묻고 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모금액이 1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목포 등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꾸려 홍보와 답례품 선정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과 기부 실적을 늘리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과 각종 행사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된 순천대학교가 사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대는 지자체와 기업, 대학 관계자 등을 초청해 글로컬 대학 사업단과 지산학연 네트워크 협의회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 순천대는 현행 단과대학 체제를 스마트팜 스쿨 등 6개 스쿨 제도로 개편하고 지역사회와 연구소, 산업체 간 구심점 역할을 맡는 등 완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수십억 원 규모의 나전칠기 작품이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해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존 보관시설은 포화 상태인데 새 보관시설의 조성 예산마저 목포시 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전칠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목포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근현대 나전칠기 작품 134점이 전시돼 있는데 90% 가까이가 손혜원 전 의원의 기증품입니다. 특별전 이후 관람 인원은 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여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시회가 끝나는 내년 2월 이후입니다. 전시 이후 나전칠기 작품을 보관할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목포시 문화예술 보관시설은 모두 5곳. 고가의 나전칠기는 온도와 습도 조절 등이 가능한 수장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사 박물관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오픈할 상태에서 많은 이제 연구와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가 기준 33억 원의 나전칠기 기부품을 보관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을 편성했던 목포시. 목포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시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3천만 원만 남기고 2억 7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나전칠기 수장고, 시설관리 인부임 등입니다. 삭감 사유,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후 예산 확보하기 바람. 목포시의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목포시의회가 상임위 기조를 유지한다면 300여 점에 가까운 나전칠기 작품은 갈 곳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지자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취향을 반영하고 두례 제정과 기금 조성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16개 군 단위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10,000원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어제 특위 활동 최종 점검 회의를 끝으로 1년 5개월여의 공식 활동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오행숙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정원박람회 지원특위는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예정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로 요즘 지역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같은 지역 경제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지역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경제 주축 산업인 건설과 가전, 경기 침체와 원자재가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아 거래 절벽 사태를 맞는 등 지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더욱이 광주에서만 1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800억 원이 넘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대유 위니아그룹의 법정관리 여파는 9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라는 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전자분과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건설사들 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상공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은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지역 상공인은 물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함께 헤쳐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 제3의 검정 일자리를 하는 것이 지금 연간 7,000명 이상 빠져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대기업의 결성으로서 고용기회를 창출해주고 특히 지난 4월 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 해법 찾기, 그리고 광주 대구 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으로 두 지역의 상생 발전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들의 수십 년간의 영원으로 있는 법안이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정부가 100%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의 부활, 그리고 넘쳐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해 일정 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등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월 전국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에 단체 협약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3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하는 등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친 결과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최종 단체 협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갑질 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 근로 여건과 기타 후생 복지 개선, 조합 활동 등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사 소통과 화합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점안면 장남마을 주민 일동 51만 원, 사동마을 주민 일동 47만 원, 화전마을 주민 일동 35만 원, 봉북마을 주민 일동 35만 원, 안치마을 주민 일동 27만 원, 순천시 나간면 이곡마을 주민 일동 26만 원, 고흥군 점안면 신흥마을 주민 일동 19만 원, 예동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순천시 나간면 창년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석정마을 주민 일동 12만 5천 원, 순천시 나간면 용능마을 주민 일동 12만 원, 선해마을 주민 일동 11만 원, 사단법인 사랑의 띠 복지협회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덕천마을 주민 일동 7만 원, 신전마을 주민 일동 7만 원, 순천시 나간면 화원마을 주민 일동 5만 원, 두능마을 주민 일동 4만 원, 신촌마을 주민 일동 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고흥군이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 내년 국비지원기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에서 고흥 나누리 상담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